한국의 기준금리가 11개월째 연 2.5%로 동결됐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당론을 뒤집고 6.4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흡연자들이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며 제조회사의 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에서 흡연자 측이 패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순매수자에 힘입어 올해 들어 처음으로 2,000선을 돌파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구경우 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9.66포인트 오른 2008.6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사들이며 주가가 뛰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2,989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개인은 1,630억 원, 기관은 1,254억 원을 내다 팔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와 음식료품, 섬유의복, 유통업, 서비스업이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운송장비와 전기가스업, 은행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네이버가 2.27% 올랐고 SK텔레콤과 KB금융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현대차는 내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2.88포인트 오른 555.10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파라다이스와 차바이오엔이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2원 내린 1,04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1,050원대가 무너진 환율에 외국인들의 관심 종목도 돌변한 모습입니다. 최근 집중적으로 사들였던 삼성전자의 매수 규모 강도가 주춤해진 모습이고요. 현대차는 순매도로 전환했다죠? 네, 외국인의 투자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 매수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줄이는 반면 철강과 음식료, 유틸리티, 운수창고 업종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549억 원어치 사들인 것을 포함해 전기전자 업종에서 894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의 외국인 매수 규모는 어제보다 늘었지만 지난 3일 2,100억 원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외국인은 오늘 현대차를 264억 원어치 내다 팔며 최근 3거래일째 매도세를 이어갔고 현대모비스도 8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지난 7일부터 매수세로 전환한 철강 금속 업종은 이날도 20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고 음식료 업종도 74억 원어치 사들이며 이틀째 순매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의 관심 업종이 변하고 있는 이유는 환율 하락 때문입니다. 특히 전날 환율이 하락폭이 컸던 것이 외국인의 투자 심리를 바꿨다는 해석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어제 환율이 10원 넘게 급락하면서 정부와 통화당국이 1,050원 선에서 적극적인 환율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심리가 한 번에 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대해 순매도로 돌아섰고 현대차를 내던진 것도 환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이 전기전자와 운송장비 업종을 내던지고 음식료와 철강, 금속, 전기가스 업종을 더 사들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특히 원자재 수입 비중이 크고 국내 판매 비중이 높아 원화 강세 수혜가 집중되는 음식료와 전기가스 업종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영업무역의 깜짝 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급등했다면서요? 네, 영업무역은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어제보다 12.06% 오른 39,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영업무역의 지주사인 영원무역홀딩스도 7.44% 상승한 78,8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영업무역은 어제 공시를 통해 1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82% 늘어난 2,097억 원, 영업이익은 17.63% 증가한 25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아웃도어 시장의 성장 둔화와 방글라데시의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실적 발표 전 제기됐던 각종 악재를 한 번에 씻어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2분기 실적 전망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분기와 같은 깜짝 실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방글라데시의 정치 리스크로 인해 공장 가동률이 좋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가동률이 100%에 달해 고정비 감소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기도해 볼만하다는 분석입니다. 방글라데시 노동자 임금 인상도 인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판가를 올려도 유럽이나 미국의 바이어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구경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1개월째 연 2.5%로 동결됐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첫 주재한 한은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는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한은은 작년 5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11개월 연속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통의 동결 결정은 자금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 시점에서 금리 인상은 회복세에 접어든 국내 경기에 찬물을 끼얹게 되고 반대로 금리 인하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불확실성 등 부담 요인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이날 국민계정 체계 개편 영향 등을 반영해 올해 국내 총생산 증가율 전망치를 4%로 올려잡는 한편 물가 상승률 전망은 2.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에서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은 시장 왜곡의 우려가 있어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는 곳은 묻고 그렇지 않은 곳은 푸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자고 했다면서 야당에서도 내부적으로는 크게 반대하는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시절 전면 도입된 제도로 현재와 같이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부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당론을 뒤집고 6.4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하루 동안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기초선거 정당 공천 여부를 다시 물은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오늘 오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석현 관리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공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53.44%,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가 46.56%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당원 투표의 경우 공천해야 한다는 견해가 57.14%로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 42.86%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50.25%로 공천해야 한다는 의견 49.75%를 약간 앞섰습니다. 흡연자들이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며 제조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에서 흡연자 측이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김모 씨 등 30명이 KTN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제조사인 KTNG와 국가가 담배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담배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 설계, 표시상의 결함이 없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담배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지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에 확정 판결입니다. 아파트 입주민 간 층간소음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중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처음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오늘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 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칙은 우선 층간소음을 아이들이 뛰는
등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피아노, 바이올린과 같은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 전달 소음 두 종류로 규정했습니다. 직접 충격 소음의 경우 1분 등가 소음도는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 최고 소음도는 주간 57데시벨, 야간 52데시벨로 정해졌습니다. 공기 전달 소음은 5분 등가 소음도가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네, 최근 환율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 환율이 1,050원대가 붕괴가 되면서 강력한 지지선마저 무너진 모습인데요. 이로 인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라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1,040원대가 붕괴가 된 데 장을 출발을 해서 장중한 때 1,030원대 초반까지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다행히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인해서 1,040원대에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환율 하락이 우리 경제와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증권부의 서민우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원화 강세가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10원 넘게 급락하면서 1,041원까지 내려앉았던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소폭 하락하며 140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한 때 1,030원 초반대까지 급락하다가 오후 들어 외환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으로 추정되는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040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지난밤 사이 공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3월 의사록이 양적 완화 조기 종료 전망을 다소 누그러뜨리면서 달러 약세 현상이 심화됐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오른 겁니다. 네, 최근 이렇게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우선 원달러 환율 1,050선이 어제 쉽게 뚫리면서 마땅한 지지선이 없는 상태라 1,000원대 근처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승지 삼성선물연구원은 1,030원이나 1,020원까지는 충분히 환율이 내려갈 수 있다면서 환율이 하락하면서 대기 매물이 소화된 이후에는 미국 금리 인상 등 반등 재료가 나왔을 때 훨씬 가볍게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선성인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환율 하락 가능성이 높지만 1,040원 선이 지지선이라며 2, 4분기 말에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미 국채 매입 규모가 200달러 밑으로 떨어져 미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달러 강세장이 나타나면서 환율이 반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원화 강세 현상이 지속이 된다면 환율에 민감한 수출업체는 악영향일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최근 두드러지는 원화 강세를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세계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경영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단가 상승은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선박 등은 엔저 혜택을 보고 있는 일본 기업에 밀리면서 수출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현대 기아차의 경우 수출 비중이 75%에서 80%에 달해 원화 가치가 10원 하락하면 약 2천억 원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차는 매출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각각 1.5%와 9.8%씩 감소했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부분도 타격이 우려되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은 원엔 환율이 1% 하락하면 철강, 석유화학, 기계 분야의 수출은 각각 1.3%에서 0.9%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4분기 환차손만 무려 7천억 원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첫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3년간 박스권 장세를 보이던 증시에는 오히려 원화 강세 현상이 호재다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이 시장 수급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국내 증시엔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통상적으로 외국인은 원화값이 강세를 보이면 코스피 상승에 따른 수익과는 별개로 주식을 팔 때 생기는 환차익도 덩달아 커지기 때문에 매수 의욕이 높아집니다. 실제 코스피 지수는 오늘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올 들어 처음으로 2,00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화 절상의 속도가 가파르지만 않는다면
국내 증시에 원화 강세와 외국인 매수 증가, 주가 상승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의 강력한 지지선이던 1,050원이 깨졌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올해 연말 환율 예상치로 1,000원과 1,050원 사이 값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미 예견된 원화 강세 방향이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더욱 강해져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서민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롯데가 베트남의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에코 스마트시티를 조성합니다. 롯데 자산개발은 롯데가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일본계 투자자가 참여하는 롯데 컨소시엄이 호찌민 2TM2A 지구 개발의 독점 우선 협상권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657만 제곱미터 규모의 2TM 지역은 호찌민시가 베트남의 경제협으로 개발 중인 곳입니다. 롯데는 이중 부지 규모 10만 제곱미터에 사업비 2조 원을 들여 에코 스마트시티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에코 스마트시티에는 백화점, 쇼핑몰, 시네마 등 복합 쇼핑몰로 구성된 상업시설, 호텔, 서비스드 레지던스, 오피스 등 업무시설,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들어섭니다. 롯데 자산개발은 에코 스마트시티를 지난 2010년 하노이에 착공한 롯데센터 하노이와 함께 베트남의 주요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MW의 프리미엄 소형차 브랜드 미니의 3세대 모델이 국내에 출시됐습니다. 기본형의 가격을 2천만 원대로 낮춰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미니는 10일 경기도 파주시 아시아 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신차 발표회를 열고 출시 55주년을 맞은 미니의 3세대 모델을 소개했습니다. 2007년 2세대에 이어 7년 만에 내놓은 풀체인지 모델로 신형 엔진을 장착해 주행 성능과 연비를 개선했습니다. 쿠퍼 하이트림, 쿠퍼 S 등 3가지 등급으로 출시되며 미니는 하반기에 디젤 엔진을 탑재한 쿠퍼 D를 추가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가격은 오는 7월 발효되는 한-EU 자유무역협정 관세 인하분을 미리 적용해 3,530만 원이었던 쿠퍼를 2,99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프리미엄 옵션을 추가한 하이트림은 3,720만 원, 옵션 추가에 주행 성능까지 강화한 쿠퍼 S는 4,240만 원입니다. 한국시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서 고객정보 5만 건이 추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유출된 13만 7천 건을 합치면 고객정보 유출 건수는 총 19만여 건이며 이들 정보는 대출 중개업자 등을 통해 시중에 흘러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창원지검이 한국시티은행, 한국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대출업자의 USB를 압수했으며 여기서 추가로 발견된 고객정보 300여만 건을 금융감독원이 분석한 결과 이들 은행에서 5만여 건의 추가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4만 건, 한국시티은행 1만 건 등입니다. 이번에 새로 파악된 유출 고객 정보는 성명, 전화번호, 직장명 등 단순 정보이고 카드 유효기간과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5가 11일 세계 시장에 공식 출시됩니다. 갤럭시 S5는 이날 시차에 따라 뉴질랜드, 호주 등을 시작으로 150여 개국에서 차례로 시판됩니다. 삼성전자는 일부 국가에서는 제품 체험 행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지난달 말 이미 판매를 시작했으나 삼성전자는 11일을 공식 출시일로 정하고 이날 오후 8시 세종문화회관에서 갤럭시 S5 미디어 파사트 오프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처음 공개된 갤럭시 S5는 심장 박동수 측정 기능과 지문인식 기능, 방수 방진 기능 등을 채용해 시장에 높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국내 법규 문제로 임시로 막아뒀던 심장 박동수 측정 기능을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센 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